너 남자 있냐?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또 웬 시비예요? 어머님한테나 알아주는 아들이지. 외교관 그거 얼마나 번다고요? 뭐라고? 터진 입이라고. 너 지금 내 아들 무시하는 거니? 평소에도 우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네 남편이고 이 애 아빠야.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늘 어머니 노래 부르는 효자 아들 그렇게 좋으면 반품할 테니 가져가세요. 없이 살아서 그런가. 센스도 취향도 다 싸구려에다가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늘 고고한 척하기는. 어머님, 근데 그거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저 무지 좋대요. 아마도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려고 할걸요? 뭐 죽어? 그런 몹쓸 말을 이 나쁜 년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강옥분 여사님이 10년 동안 겪은 기막힌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외교관으로 번듯하게 키웠습니다. 그런 아들을 결혼시킬 때 욕심 하나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사님도 꿈 많고 나름 욕심도 있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며느리를 보기 시작한 다른 연배의 여자들과 달리 여사님은 애당초 며느리에게 아들과 맘먹는 효도 따위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꽤나 현실적이고 모나지 않은 시어머니라고 자처했습니다. 사실 효도는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나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다리 건너인 며느리나 사위한테 마치 빚쟁이처럼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강옥분 여사님은 꽤나 상식적인 어른 축에 든다고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며느리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무참히 깨질 수 있음을 미리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자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25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5살 되던 29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늘이 캄캄하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껴안고 남편을 따라갈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헐렁한 상복을 입은 채 바둑돌 같은 까만 눈동자로 여사님을 보며 방긋방긋 웃는 아들을 보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안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정말 억척어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길지 않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었지만 평소 음식 솜씨 좋다는 평판을 믿고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시장 한 귀퉁이에 2평 정도 되는 자그마한 공간에서 시작한 반찬 가게는 나날이 번성했습니다. 돈을 조금 벌자마자 내친 김에 10평 정도의 백반 가게를 열었습니다. 비록 가게 문을 닫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기절한 듯 어린 아들 옆에서 잠들기 일쑤였지만 팔다리 안 아픈 곳 없을 정도로 몸은 고되어도 스스로 이뤄낸 것들로 충만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공부를 시킨다는 사실이 그렇게 뿌듯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의 고생에 보답하듯 아들은 콩나물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공부도 곧잘 해서 절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누추한 강옥분 여사님에게서 어떻게 이런 귀한 것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마음 씀씀이도 곱고 강옥분 여사님이 힘겹게 잠에 들면 늘 부르트고 터진 손발에 바세린을 조심조심 발라주는 정말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머리까지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수재라 부르기에 어느 정도는 하는구나 알았던 강옥분 여사님은 고등학교 때 진학 담당 선생님이 부른 다음에야 전국 석차가 100등 안에 들 정도로 머리가 매우 뛰어난 아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더 좋은 집에서 훌륭한 부모의 든든한 지원과 관심을 받았다면 더 나았을 텐데 아마 수능 만점도 거뜬히 받았을 거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서울대도 무난히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즈음에 외무고시에 패스해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몇 년 나가서 일할 때도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와서 안심시켜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아들은 목숨을 다 바쳐도 여한이 없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프랑스에서 귀국하면서 임신한 지금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그러니까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직장까지 다녔다는 저희 며느리는 유복한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먼 이국에서 사랑에 빠진 둘이 동거하고 애까지 가졌다는 걸 둘이 귀국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천금 같은 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불러 벅적벅적 버젓한 혼사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특히 자식 일이라는 것이 맘대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연을 이렇게 성급히 맺은 아들에게도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배부터 불러서 온 며느리가 내심 탐탁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부잣집 막내딸 눈높이엔 제대로 차진 않았겠지만 있는 돈 없는 돈 들여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나름 좋은 전셋집도 알아봐서 신접 살림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있는 집 딸인 며느리는 지리며 세간 살림이며 이것저것 보면서도 썩 성에 안 찬 표정을 짓더군요. 사실 그것마저도 빈정이 상했습니다. 나도 남들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예단 욕심 좀 내도 될 만큼 아들을 잘 키웠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 눈치나 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혹시나 남들처럼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잘 되는 식당도 당분간 접은 채 봐줄 궁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점에 새로 자리 잡은 며느리가 배가 점점 불러와서는 회사를 그만둘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키우자고 아등바등 일했던 그녀에게 그런 며느리는 참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하라 마라를 어떻게 강옥분 여사님이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강옥분 여사님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외교부 공무원인데 처자식 건사하지 못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손자를 안 봐줘도 되니 노후에 쓸 돈 좀 더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맞벌이보다는 집에서 내조를 해주면 아들이 더 빨리 안정감을 찾을 것이라는 시어머니다운 계산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손주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아들이 해외 공관 파견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몇 년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손주랑 국내에 남고 아들만 남미 쪽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펄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홀로 보내는 며느리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기 때문입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좋은 말로 설득했지만 며느리는 아직 영은이가 너무 어려서요.
게다가 의료 혜택도 외국에서는 좋지 않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범만 생각하시면 저 너무 섭섭해요. 엄연히 영은이도 어머님의 귀한 손주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고 타국에서 맞지도 않는 밥을 혼자 먹어야 하는 아들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을 보아하니 계속 권유를 했다가는 서로 괜히 마음만 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쯤 해두고 어쩔 수 없이 강옥분 여사님은 바람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홀로 쓸쓸히 남미로 떠났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홀로 아이만 키우면서 안부도 제대로 묻지 않는 며느리에게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만뒀던 며느리가 손주가 3살이 되던 해부터 갑자기 사업을 한다면서 강옥분 여사님에게 집에 들어와 손주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번 돈이 적진 않을 텐데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남편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며느리는 결국 의류 무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옥분 여사님은 알뜰살뜰하게 모으고 제법 일으킨 식당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네, 아니 며느리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없는 집에서 일한다는 며느리를 도우랴, 돌진한 손주를 돌보랴, 티도 안 나는 집안일을 하랴, 정말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식당을 할 때도 그리 생기지 않던 주름도 자글자글 생기고 기미도 까맣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생보다 강옥분 여사님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강옥분 여사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품삯 없는 가정부로 여기며 자신이 부리는 아랫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강옥분 여사님이 한마디 할라치면 며느리는 바로 목청을 높이며 맞받아쳤습니다. 아가, 해도 너무하는구나. 아무리 돈을 주고 남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 다 맡기진 않는다. 영은이를 보면서 반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거 쉬운 일 아니다. 너 자꾸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나 나가 살란다. 차라리 장사를 하고 말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어머니, 아들 귀한 만큼 며느리랑 손주도 귀하게 여기셔야죠. 하다못해 어머님 나이 드시고 거동 못하시면 돌봐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저예요. 그리고 어머님, 나가셔봐야 식당 일밖에 더 하시겠어요?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애만 보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자꾸 이러시면 저 영은이 아빠한테 말해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이혼할 거라고. 강옥분 여사님은 얼굴색이 시퍼렇게 변했지만 며느리에게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먹을 대로 먹은 다 큰 아들을 이혼남 만들기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란 아들의 평생 한을 알아서 손주에게 그런 상처를 대물림해 주기 싫었던 것이 제일 컸습니다. 며느리는 미워도 손주는 어쨌든 사랑스러운 손주였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입 다물고 참으면 아들네 가정의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샌 요양원에 가시려고 해도 월에 200, 300은 드는데 어머님은 아들 며느리 잘 만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애만 보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는 며느리를 견디려고 했지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잘 견딘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었던 순간은 중간중간 귀국해 와서 집에 들른 아들의 얼굴을 볼 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만에 길게 휴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아들이 집에 있어도 며느리는 휴가 한 번 내지 않고 일한다는 핑계를 대며 끊임없이 바깥을 나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본 6살 먹은 손주도 대면대면에 살갑게 안기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 게임만 하면서 집 안에 틀어박힌 손주를 보며 강옥분 여사님은 그저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것저것 먹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생하는 자신을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에 되려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고생 많으세요. 이제 그만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겠니?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만 사니 저토록 서먹서먹한 거야. 제가 곧 남미에 있다가 바로 프랑스에 또 갈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간 곳에 또 간다고? 저도 들어오고 싶은데 프랑스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얼마 없어서. 그래도 이제 2년만 견디면 국내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어요. 다행이다. 아니, 왜 쟤는 널 따라가지도 않고 여기서 이러는 거니? 지 남편 외국에 있으면 불안하지도 않나? 아휴, 이렇게 다 떨어져 산다니. 아들이 다시 출국한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영 수상쩍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며느리의 외박이었습니다. 몇 번 눈치라도 보는 척하던 외박은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게 통보만 하고 이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외박이 이뤄졌습니다. 입이 짧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내내 엄마만 찾으며 징징대다가 잠든 손주를 침대로 옮기면서 강옥분 여사님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 특유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제는 그것이 남편이나 아들이 아닌 며느리를 향한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강옥분 여사님은 아는 지인에게 손주를 맡기고 며느리가 운영한다는 사무실 앞에 무작정 서 있었습니다.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자기를 못 믿어서 하다 이젠 미행까지 하냐며 며느리가 악다구니를 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빌딩 정문 앞에서 벼르고 있던 강옥분 여사님은 빌딩 출문으로 나오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숨고 말았습니다. 그건 며느리 옆에 서 있는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번지르르하게 생긴 그 남자와 며느리는 다정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서로의 어깨와 허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서 강옥분 여사님은 그년놈들을 향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검정 외제차를 타고 사라지는 그들을 보면서 강옥분 여사님은 그저 텅 빈 자루처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온몸에 술과 낯선 남자 화장품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며느리 앞을 강옥분 여사님은 힘껏 막아섰습니다. 그러고는 벌벌 몸을 떨면서도 기어코 물었습니다. 너 남자 있냐?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또 웬 시비예요? 집이 그 엄청난 걸 숨기면서 뭐 이리 당당하니? 내 아들이 나한테 어떤 아들인데 현철이하고 나한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님한테나 알아주는 아들이지. 외교관 그거 얼마나 번다고요? 뭐라고? 터진 입이라고 너 지금 내 아들 무시하는 거니? 평소에도 우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네 남편이고 이 애 아빠야?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늘 어머니 노래 부르는 효자 아들 그렇게 좋으면 반품할 테니 가져가세요. 없이 살아서 그런가. 센스도 취향도 다 싸구려에다가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늘 고고한 척하기는. 어머님, 근데 그거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저 무지 좋대요. 아마도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려고 할걸요? 뭐 죽어? 그런 몹쓸 말을 이 나쁜 년이. 비웃는 며느리의 얼굴이 사람이 아니라 앞귀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이혼을 하든 말든 강옥분 여사님은 며느리를 당장 응징하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골프니 테니스니 운동하며 단련된 며느리가 강옥분 여사님을 망설임도 없이 확 밀어버렸습니다. 눈에서 불똥이 튀고 머리 뒤통수에서 불이 번쩍 나는 통증에 소리도 없이 입을 벌린 채 눈을 훅 들 뿐이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이 고통을 호소하며 말도 못하자 그제야 당황한 얼굴을 한 며느리가 119를 불러서 겨우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경추뼈가 골절되었고 경미하지만 지주막하, 출혈도 있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은 강옥분 여사님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아마도 강옥분 여사님이 마취약에 취해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동업자이자 내연남인 듯한 상대방과 대놓고 통화를 했습니다. 놓친 내가 차라리 아예 골로 갔으면 더 나을 뻔했어. 저 뒤치다거리는 어떻게 다 한대? 간병인? 돈이 썩어 빠졌다. 우리 영은이도 봐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 써야지. 다음에 귀국하면 바로 이혼해버릴 거야.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셋 모여서 살 수 있어. 진정제와 진통제에 빠져드는 순간에도 강옥분 여사님의 가슴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전화 내용으로 보면 손주인 영은이도 저것들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뼈가 붙고 뇌출혈도 어느 정도 잡힌 다음 그들은 강옥분 여사님을 짐짝처럼 집 골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거의 반신불수가 된 강옥분 여사님이 누워있는 집을 이제 그 남자는 당당히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옥분 여사님은 아들에게 전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심신의 충격이 컸던 탓에 어느새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로 아들에게 어머니가 남의 집 남자랑 간통을 하다가 그 집 부인한테 걸려서 된통 싸우다가 넘어져 심하게 다쳤다. 고 일러댔습니다. 붕대로 칭칭 동여맨 강옥분 여사님의 모습을 영상통화로 찍어 보여주며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 모습을 본 아들의 탄식과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도우미가 강옥분 여사님을 불쌍히 여겨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강옥분 여사님은 아마 진즉에 죽었을 것입니다. 빨리 일을 마치고 귀국하겠다던 아들은 2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그 세월 동안 집구석에서 거의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강옥분 여사님의 곁에서 며느리는 못되게 구는 것을 보았던 8살 손주도 걸핏하면 강옥분 여사님의 방에 들어와서 꼬집고 때리곤 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강옥분 여사님에게 손주는 똥 냄새가 심하게 난다 면서 구박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손주 영은이 하나 보며 그 서름을 참았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헐레벌떡 숨찬 얼굴로 골방을 연 아들의 얼굴이 마구 일그러졌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이렇게 좁은 방에 가두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한다고 한 거야. 사람까지 써가면서 이제 와서 당신이 나 비난하는 건 무슨 꼴이야. 누가 처자식 놔두고 혼자 외국에서 돈 벌래? 나 하나 되니까 시어머니 돌본 거지. 요새 시어머니랑 그것도 똥칠해하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당장 경찰서에 가서 엄마 이렇게 만든 여자 찾아가 봐야겠어. 사람을 이 꼴로 만들고 사과도 안 했다고? 남의 남자랑 놀아난 당신 어머니 창피스럽지도 않아? 그냥 다 덮어. 그게 어머님을 위하는 길이야. 당신 회사에 이런 일 퍼져도 상관없으면 그렇게 하던가. 오히려 당당한 며느리와 며느리의 말을 듣고 눈치를 보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그 모든 것이 너무 괴로워 이제 그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고 셀쭉한 표정을 짓던 8살 손주가 조그마한 손으로 강옥분 여사님의 머리채를 꽉 잡고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 썩을. 하면서 손주가 소리치자 아들은 경악하며 손주를 떼어내고 크게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이 아픈 할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놓지 못해! 아들이 엉덩이를 살짝 때리자 며느리 뒤에 숨어든 손주는 큰 소리로 징징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외치는 말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맨날 하는데 왜 난 못하게 해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당황한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들이 그것들을 막아서서는 손주 앞에 앉아 눈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영은이가 평소 이렇게 할머니한테 물건 던지고 때리는 게 엄마가 그렇게 해서 보고 배운 거야? 엄마는 욕도 해.
영은이는 그래도 욕은 안 해. 아들의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고 숨도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당황해서 얼른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둘 대신 아들은 골방 바깥에서 빼꼼히 강옥분 여사님을 지켜보던 가사도 우미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뭔가 알고 계시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 와이프랑 영은이가 도대체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나요? 아니, 설마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 상황이 다 너무 이상해서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본 것들이, 제가 느낀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강옥분 여사님 옆에 앉아 앙상하게 마른 손목을 연신 쓰다듬으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난처하게 강옥분 여사님과 아들을 바라보던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결심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던 거였는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가사도우미는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조곤조곤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어르신은 사모님께 학대를 당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여기 이 방을 제가 들여다보는 것도 질색팔색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이 안 계실 때나 몰래 들어와서 약 발라드리고 침구 같은 거 갈아드리는 게 다였네요. 여기 어르신 얼굴에 멍 보이시죠? 영은이가 할머니 얼굴에 휴대폰을 던져서 생긴 거예요. 강옥분 여사님을 보며 우는 아들을 보니 절 짓누르던 긴장감이 풀리며 눈꺼풀이 스르륵 잠겼습니다. 아들은 강옥분 여사님이 잠든 줄 알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에 휘말려서 다친 게 맞나요? 그런 일이라뇨? 제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이 방에서 머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전의 일은 잘 몰라요. 제 아내 말로는 어머니가 유부남이랑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다가 그 남자의 아내한테 맞아서 다친 거라던데요. 사장님은 진짜 그 말을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어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할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비록 말씀은 못 하시지만 얼마나 다정한 분인 줄 알겠는데요. 사모님이랑 할머니 둘 중에 누굴 믿냐고 물으면 전 할머니를 믿을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오는 낯설거나 수상한 사람은 없었죠? 에이, 무슨. 오히려 사모님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죠. 저 이런 말 함부로 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사장님 말고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 갈 때쯤 그 사람이 오는 편이라 오래 보진 못했지만 여기서 자고 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음날 오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도 일하면서 이 꼴 저 꼴 진짜 많이 봤지만 이렇게 콩가루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지라 곧 그만둘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일이 시원하게 말하는 거고요. 지금 어머니는 전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도 연필이랑 종이 갖다 드리면 쓰시기는 하세요. 맨날 아들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뭘 아나요? 그래도 필요한 건 이렇게 적으셨어요. 심각한 대화를 들으면서 강옥분 여사님은 서서히 잠에 빠졌습니다. 아주 긴 잠을 자고 깬 후 허둥지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아들이 온 것 같았는데 너무 바라다 보니 환영을 본 것 같았습니다. 비참하고 서러운 마음에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죽 그릇을 들고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손을 잡아주기 전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아들이 손을 잡아주자 강옥분 여사님은 꿈이 아니었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아들에게 며느리의 실체와 손주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죽만 넣어줄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정성 가득하고 고소한 잣죽을 먹으면서 강옥분 여사님은 연신 아들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가만히 손을 한 번 꽉 쥐어주던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니 아들의 눈에서도 비 오듯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달래고 난 후 강옥분 여사님은 종이와 펜을 들어 후들거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애들을 전부 믿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렁이처럼 흘려 쓴 글씨를 보며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왜 아들이 웃는지 몰랐습니다. 몸이 나아져 주변을 둘러볼 수 있을 때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집에는 더 이상 며느리와 아이가 없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이 걱정할까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렴풋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그런지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비싸다고 만류했지만 아들은 전문 간병인을 붙여주었고 인심 좋은 가사도우미는 여전히 집에 남아 수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학대를 당하던 습성 때문에 강옥분 여사님은 이 평화가 또 사라질까봐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아들 몰래 가사도우미에게 글로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가사도우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며느님 아니 그 여자랑 그 애는 집 나간 지 꽤 됐어요. 어디 갔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저한테는 사장님이 할머니한테 정성을 다해 달라고만 하셨어요. 그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몸은 많이 나아졌고 어느새 조금씩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많이 호전된 강옥분 여사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영은이는 안 된다. 영은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것들 사이에서 낳은 애다. 아들이 놀라서 눈을 뜨더니 축 어깨를 내리뜨렸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이 그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못 견디게 민망하고 괴로울 테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가 멍청해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집안에서 반대를 하고 난리 치니까 헤어졌나 본데 절 이용하는 여잔 줄도 모르고 어머니께 모진 시간을 안겨드렸습니다. 애는 그 여자 집에서 데려가서 키운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알던 집안 내력도 직장도 다 거짓말이더군요.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부끄럽다고 해도 가족까지 다 가짜로 만드는 여자를 제가 뭘 믿고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쁜 여자를 어머니 곁에 붙여드려 큰 고초를 겪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귀국하고 저를 본 아들이 화가 나서 가사도우미가 알려준 며느리가 있는 회사 빌딩으로 찾아간 날 다 목격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둘 사이에 위화감 없이 녹아있는 자신의 아들. 아니 아들인 줄로만 알았던 영은이의 모습에 제 아들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강옥분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몸보다 그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말 말아라. 작정하고 속이는 것들을 어떻게 당해내? 너는 괜찮니? 내가 이것들을 다 아작을 낼 거야.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두 사람 지금 구치소에 있거든요. 의류 사업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으로 사기를 쳤나 보더라고요. 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여자 인생은 이제 지옥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 여자 입에 올릴 일도 필요도 없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이 일을 통해 강옥분 여사님은 세상에 신은 여전히 있다고 믿고 인과응보는 만고의 진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여자 하나로 상처받은 제 천금 같은 아들의 마음이 어서 빨리 치유되길 바랐습니다. 늘 말 잘 듣는 아들답게 아들은 이 어미의 소원을 늦지 않게 풀어주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 곁에 늘 머물며 도와주던 간호사 출신의 젊은 간병인과 어느새 마음을 나누더니 미래까지 함께하자며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많은 친인척들과
아들과 며느리의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화롭진 않아도 충분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혼주석에서 그 둘을 지켜보면서 강옥분 여사님은 내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옥분 여사님은 이제 자신을 괴롭히고 아들을 기만하던 그 가짜 며느리와 손주 생각은 꿈에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옥분 여사님 두 팔에는 포동포동한 뽀얀 얼굴을 가진 예쁜 손녀딸이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옥분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전 며느리를 슬기롭게 대처하신 여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